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이 참 박복했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운이 좋지 않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힘든 일들만 일어났거든요. 첫 번째 결혼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손찌검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심지어 물건을 던지기도 했죠. 저는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멍든 얼굴을 화장으로 겨우 가리고 직장에 나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동료들이 어디서 다쳤냐고 물어보면 계단에서 넘어졌다거나 문에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했죠. 집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저를 때렸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혼 후의 삶은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몸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무서웠어요. 특히 남자들이요. 길에서 큰 목소리로 말하는 남자만 봐도 움찔했고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 악몽을 꾸거나 갑자기 깨서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곤 했죠.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사소한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했어요. 결국 정신과에 가게 되었어요. 상담 치료도 받고 약도 복용했죠. 처음에는 정신과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몇 년 동안 혼자 살면서 천천히 회복해 갔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즈음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에어컨 설치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회사에 에어컨을 설치하러 오셨다가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무서웠어요. 남자라는 것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조금 달랐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움찔하거나 긴장하면 충분히 거리를 두고 기다려주셨죠. 몇 달 동안 조심스럽게 만나면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줬거든요. 제가 이혼 경험이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8살 된 아들 성훈이가 있었어요. 남편의 전 부인은 성훈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성훈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었거든요. 남편과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성훈이와도 가까워졌어요. 셋이서 공원에 가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성훈이를 보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성훈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모성애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친정에서는 크게 반대했어요. 특히 엄마가 화를 내시면서 제가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 애까지 딸린 남자와 결혼한다니 정신이 나갔다고 하셨어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냐면서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성훈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오랜 시간 설득 끝에 결국 부모님께서도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성훈이가 저를 새엄마라고 불러주던 그날이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게도 따뜻한 가정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너무 짧았어요. 결혼한 지 겨우 2달 만에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남편이 아파트 8층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거예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성훈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뇌사 상태라고 하셨거든요. 사흘 동안 기적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결혼한 지 겨우 2달 만에 저는 다시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것도 8살 아이와 함께요. 장례식장에서 성훈이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직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에 이어 아빠마저 잃은 거잖아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성훈이가 저를 붙잡고 울었어요. 새엄마,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엄마도 잃고 아빠마저 잃었는데 이제 새엄마까지 떠날까봐 무서웠을 거예요. 성훈이를 꼭 안아주면서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친정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고작 2달 살다가 그렇게 됐는데 남의 자식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다면서 친척들 중에 키울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친정 식구들이 하나같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심지어 제 언니까지도 성훈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일로 친정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어요. 성훈이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웠거든요. 혼자서 성훈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작은 저축이 있긴 했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막막했거든요. 다시 직장을 구해야 했어요. 성훈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는 사무직으로 다시 취업했어요. 성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 걱정되어서 방과 후 교실에 신청했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성훈이를 데리러 가면 아이가 하루 종일 저를 기다렸을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성훈이는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성훈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 항상 셋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아빠와 손을 잡고 있는 엄마와 성훈이의 모습이었죠. 그런 그림을 볼 때마다 울컥했어요. 성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했죠. 아마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들을 겪어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었어요. 성훈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더욱 의젓해졌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학교 행사에 오는데 우리는 둘뿐이었죠. 그래도 성훈이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성훈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친구들이 아빠가 없다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훈이가 제 품에 안기면서 자신은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성훈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친정 식구들의 말처럼 반항적으로 변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성훈이는 여전히 착했어요. 오히려 더 의젓해졌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특히 논리적 사고가 뛰어났어요. 성훈이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성훈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저는 야식을 준비해 주거나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어요. 성훈이가 원하던 법대에 합격한 거예요. 그날 밤 성훈이가 잠든 후에 혼자 울었어요. 8살 때 아빠를 잃고 저에게 매달렸던 그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대학교 4년 동안 성훈이는 더욱 성실하게 공부했어요. 학비 때문에 제가 걱정하자 성훈이가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그것도 매 학기마다요. 정말 대견했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성훈이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성훈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로스쿨 입학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더욱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로스쿨 학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성훈이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지원해주고 싶었어요. 로스쿨 3년 동안 성훈이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변호사 시험 준비도 병행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성훈이를 뒷바라지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비록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제 아들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성훈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성훈이가 전화로 소식을 알려줬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성훈이가 변호사가 된 후 대형 로펌에 취직했어요. 첫 월급을 받은 날 성훈이가 저에게 와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어요. 성훈이는 어렸을 때 제 친정에서 자신을 다른 데 보내라고 했던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 성훈이가 말하길 자신 때문에 제가 친정과도 멀어졌고 재혼도 포기했다면서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정말 행운아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를 만났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20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성훈이는 마치 제가 보답을 하듯 매달 용돈도 주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시켜주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자기가 받은 사랑만큼은 아니더라도 자기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 성훈이가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도 같은 변호사였는데 무엇보다 성훈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성훈이가 결혼하고 얼마 후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저에게 손자가 생기는 거였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제게는 진짜 손자나 다름없었거든요. 지금 손자는 5살이 되었어요.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릅니다. 성훈이는 여전히 효자고 며느리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주어요. 요즘에는 성훈이가 저에게 여행을 자주 선물해줘요. 그동안 고생만 했으니 이제 좀 쉬라면서 친구분들과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제주도, 부산, 심지어 일본 여행도 다녀왔어요. 성훈이는 로펌에서 파트너로 승진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파트너가 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더 많이 벌 수 있으니 저에게 더 좋은 걸 해드릴 수 있다고 해요. 성훈이 부부가 새 집도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크니까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훈이가 그러더라고요. 새 집에는 제 방도 따로 마련해 두겠다고요. 언제든지 와서 지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며느리도 저에게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편하게 지내시라면서 잘 대해줘요. 어느 날은 손자가 저에게 와서 할머니가 아빠를 키워주셔서 우리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우리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겨우 5살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성훈이가 평소에 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성훈이가 자주 말해요.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면 자신들과 함께 살자고요. 혼자 계시는 건 걱정된다면서요. 돌이켜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의 끔찍한 폭력과 그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재혼 2달 만의 사별, 그리고 성훈이.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때 포기하고 성훈이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친정 식구들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성훈이를 지킨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었죠. 가끔 친정 식구들을 만나면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그때 반대했는데 제가 고집부리길 잘했다고, 성훈이가 정말 효자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도 가끔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힘들지 않았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남의 자식이 아니라 제 아들이었다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정말 그래요. 성훈이는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가 키운 아들이에요. 제 사랑으로 자란 아들이고 지금도 저를 진짜 엄마로 생각하는 아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성훈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손주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때로는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결혼에서의 실패가 있었기에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남편과의 짧은 인연이 있었기에 성훈이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감사해요. 힘들었던 과거도, 불안했던 순간들도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성훈이라는 아들을 얻게 해준 하늘에게 감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에게도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훈이에게 고마워요. 20년 전 그 어린 성훈이가 저에게 매달리며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지금은 최고의 축복이 되었으니까요. 박복한 제 팔자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성훈이가 바로 제 인생에 찾아온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